하이페리온 아파트와 디어엘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단지가 평수가 좀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 비교를 하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랑랑님께서 입지 정리를 먼저 해봐라 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동구의 실거래가를 한번 봤습니다. 봤더니 좀 생소한 아파트인 현대 하이페리온이라는 아파트가 이제 최고가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동구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가요? 그렇죠.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일단 뭐 입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일단 가격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나고요. 아마 그게 그 큰 평수들이 좀 많았던 아파트라고 제가 기억을 해요. 저도 뭐 사실 직접 가보거나 매물을 본 적은 따로 없기 때문에 아주 뭐 정확하게 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대충 위치는 어딘지는 알거든요. 거의 MBC 내거리 쪽에 붙어 있는 그 동구 신천동에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아파트냐라고 물었을 때는 제일 비싼 아파트는 맞지만은 사실 제일 좋은 아파트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지가 같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연식이다 보니까 제일 좋은 아파트는 사실상 그 지역 안에서 가장 신축으로 들어오는 특히 좋은 입지 안에 이렇게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파트는 대체 왜 비싼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는 일단은 충분히 좋은 입지 안에 대형 평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좋은 입지냐라고 묻는다면 좋은 입지는 확실히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죠. 조금 전에 좋은 입지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지역이 동구에서 왜 가장 좋은 입지일까요? 그 입지를 나누는 기준이 일단 대구안에서 포인트가 좀 명확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광역교통과 2호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2호선이 지나가지 않는 지역, 특히 동구 같은 곳들은 그냥 광역교통 자체를 봐주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동대구역이 가장 중요한 입지다라고 했었을 때 동대구역도 사실 이 동구 안에서는 딱 중간을 가로지르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동구도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은 우리가 딱 두 가지 지역만 기억을 해야 된다면 저는 신촌동과 신암동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정말 기억하기가 또 쉬운 게 뭐냐면 동대구역을 중간으로 해서 아래쪽이 신촌동이게 되고 위쪽이 신암동이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역만 기억을 해준다면 우리가 동구에서는 가장 좋은 입지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신촌동과 신암동 중에 어디가 좀 더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가격은 학군 위주로 굴러가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성구가 제일 비싼 것도 학군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강남이 유명한 이유가 그렇듯이. 자, 그래서 이 만촌동과 수성구의 학원가에 붙어 있는 곳이 신촌동이기 때문에 이런 MBC 내거리 쪽에 붙어 있는 라인들, 이런 데가 이제 화랑로라고 또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인들이 그래도 동구 안에서는 가장 좀 선호가 되는 라인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동구 내에서 좀 유명한 학교인 이제 청구고등학교 뭐 이런 것들도 그쪽에 다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페리온의 상징성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그 아파트가 뛰어나다라고 이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입지가 충분히 좋은 곳이다 동구 안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죠. 남쪽으로는 범어네그를 맺고 북쪽으로는 동대구역이라는 포인트들이 있으니 그 사이에 있는 곳이면 충분히 좋은 입지다. 동구 안에서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제가 하이페리온을 말씀드렸는데 구축 말고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아파트들 중에는 저희가 어떤 것을 좀 유념해서 봐야 할까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포인트로 입지를 먼저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은 항상 대장 아파트가 되는 것은 첫 번째가 대부분 연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연식만 안 놓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가장 최신축의 아파트는 무엇이냐, 그 해당하는 입지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위주로 봐주면 되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은 이제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더샵 디어엘로죠. 그래서 이제 더샵 디어엘로가 현재 그 입지 안에서는 대장급 아파트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는 있겠죠. 하이페리온 아파트와 디어엘로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두 단지가 평수가 좀 맞지가 않다 보니까 이 비교를 하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이 이제 평당 가격이라는 개념이거든요. 하이페리온이 일단 가격 자체는 제일 비싼 것이고, 디어엘로가 84 타입일 때는 아마 제일 신고가로 제가 알고 있는 한 8억 3천 정도? 이 두 개를 직접 비교했을 때 뭐가 낫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뭐, 저는 이제 연식이기 때문에 디어엘로가 확실히 맞다. 이렇게 쉽게 말씀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게 조금 아직 낯선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평당 가격을 한번 계산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70평일 때 18억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이게 평당 2천만 원대 정도 수준 이렇게 이제 좀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84탑일 때 8억 3천 정도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32평, 33평일 때 8억 3천 정도이니까 요거 두 개를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를 좀 해보면은 아무래도 평당가가 뭐가 좀 더 우선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 이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이페리온 같은 경우에는 연식 대비 가격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큰 차이가 안 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까지 이제 비교를 좀 해봤을 때는 그런 대형 평수들이 아무래도 희소성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최고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까지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연식 위주로 바라보면 되긴 하는데 이런 평당 가격까지 좀 섞어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준다면은 좀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형 평수가 희소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희소하다라는 게 정말로 대형 평수가 많이 없어서 그 뜻이나요? 일단 그런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또 이제 보통 70평 이상 되는 곳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이제 펜트하우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런 펜트하우스들은 사실 뭐 경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랑 조금 다르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말 그대로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사는 그런 곳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곳들을 말 그대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 평수는 정말로 특정인이 아니면은 살 이유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특정인이 정말로 살려고 했었을 때는 매물 자체가 또 없다라는 측면도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희소성이 좀 뛰어나다. 그래서 거래가 한 번만 잘 맞아 떨어지면은 이 최고가를 좀 형성하는 경향이 높은 것인데,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산 위브 젠니스라든지 범어역에, 아니면은 저기 이제 대구 박물관 앞쪽에 범어 4동 쪽에 태왕, 이런 곳들 살려고 하는 사람과 이 뭔가 매칭이 잘 되면은 정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희소성을 갖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죠. 그러면 저희가 어떤 모르는 지역 입지를 볼 때 이런 대형 평수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한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대신에 항상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어디가 제일 좋은 입지냐, 그냥 그것부터 정리하는 게 가장 맞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꽤 좋은 아파트가 무엇이냐, 그 안에서, 그 똑같은 입지 안에서, 그럴 때는 이제 대형 평수가 있는 곳,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드네요. 동부에서는 되게 하이페리온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신천동에 또 지금의 가장 좋은 입지와도 같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입지부터이다.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갔던 거고. 그 남쪽으로는 범어네거리를 말씀 주셨는데, 사실 범어네거리라고 하면은 학군지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있고, 그쪽에는 동대구역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동대구역이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고르라고 하면은 당연히 교통과 학군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그 교통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도시철도 지하철이 생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은, 이런 지하철 말고도 또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광역교통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지역 간 이동에 있어서 이 광역교통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의 도시들이 또 광역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광역교통은 뭐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하면 입 아픈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 동대구역이라는 걸 이용을 할 때가 사실 크게 많지는 않거든요. 저는. 근데 그 동대구역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입지를 고를 때 동대구역이라는 그런 교통의 요충지 중요하게 본다라는 말씀이셨네요. 그렇죠.
중요해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교통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한번 보면 우리가 쉽게 또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일본 예시들을 좀 많이 쓰더라고요. 일본은 한 10년 정도 우리보다 그 인구 감소라든지 이런 게 앞서 나가 있다. 그런데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 횟수는 더 증가를 하더라라고 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들이 분명하게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있는 광역교통화 사업에 비해서 지방의 사업이 훨씬 약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문제 삼고 있는 게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지방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광역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제로 실제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유일한 좀 해결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광역교통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광역화인 거죠. 그래서 광역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주요한 거점으로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니까 이러한 광역교통은 그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물론 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체감을 좀 덜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 광역화라는 거는 이 대구와 다른 지역을 연결한다라는 뜻일 건데, 저희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구미를 지금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구미와 경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위성 도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점점 더 뻗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서대구역이 생기면서 이 서대구역에 대한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직 뭐 확정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또 달빛 내륙철도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대구와 광주를 또 잇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워낙에 교통이 약했던 이 경상도와 호남권도 한번 이어보겠다 하는 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대구 경북선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통합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거, 그리고 그 통합신공항도 이제 시작이니까 이걸 더 연계시켜가지고 우리가 확장시켜보자. 뭐 예를 들어서 영천 그리고 포항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들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광역교통은 계속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부하면은 또 대중교통 1호선이 있지만은 그 엑스포선이 이제 신설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엑스포선이 이제 지금 예정된 노선으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저희가 특별히 좀 눈여겨봐야 할 지역이 있을까요? 그래서 뭐 보통 이런 교통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좋은 곳이 더 좋아진다 이런 개념은 사실 좀 약하긴 하거든요. 뭐냐면 안 좋은 곳이 이제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그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영향을 받을 곳이 MBC 내거리 쪽이라고 보고, 약간 뭐 하이페리온이 있는 그런 신촌동 라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게 되면 신암 뉴타운 쪽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조금 괜찮았던 학군이 받쳐졌던 복현동 이런 데들까지는 우리가 아주 눈여겨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신암동을 가봤는데 거기 언덕배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언덕배기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별 생각은 없어요. 별 생각은 없는데